지난번에 블록 코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막 그 5.3 버전에 오프라인 버전에 사이버파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이제 체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저희 체험단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교환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선생님들과 공유를 했는데 오늘은 자습서 내용에 충실해서 기본 기능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그 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선생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처음에 도입은 똑같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소개, 그리고 예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 그 체험단에서 저희가 예제를 좀 드렸던 부분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자습서에 있는 게 근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들 이제 우리말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내용은 중국어로 나와 있어요. 블록 같은 경우에 중국어로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곰사냥꾼이라는 그런 예제를 봤는데 그 예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영문 예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변수가 다르고 그 브로드캐스팅 부분이 달라서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해야지 실행이 되는데 영문 예제는 심지어 실행이 아직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중국 측에서도 다 바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씩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예제로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영문 예제로 했을 때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 하는 제가 이제 후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예제를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서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포켓 쉴드 사용법까지 소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 구성에 대해서 혹시 나는 좀 불만인데 하시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세요. 또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지 저희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사이버파이가 이제 새로 나온 교구이기 때문에 계속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또 요런 방식으로 좀 소개를 하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방법을 다 이제 탐색을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있는 기능이면 제가 한번 또 예제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싱글 컴퓨터 보드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파이썬만 됐었는데 이제는 블록 코딩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할로 코드에서 했었던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리고 그 최적의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팀 교구로 개발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용도예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또 여기 써 있는 파워풀. 저는 이제 그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품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에서 이만한 기능의 보드를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이제 저도 장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하드웨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앞에 보시면 이제 조이스틱이 있고요. 자이로 센서 있고요. 그리고 LED 표시선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웹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3가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3가지가 아니고 요게 이제 원래 사이버파이예요. 원래 사이버파이가 이렇게 단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얇게 생겼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던 그 할로코드에 있던 그 ESP32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도 할로코드의 마이크, 그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지금 중간에 그 약간 제 노트북이 메모리가 좀 딸려서 중간중간에 조금 화면이 끊겨요. 그리고 요거는 포켓실드예요. 포켓실드라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외부 단자를 쓸 수 있는 확장 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쳐 놓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친 모양인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꺼놓은 이유가 충전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 단자에 연결을 하면 바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냐면 꼭 이 포켓실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포켓실드보다는 요 메인 부품, 이 메인 사이버 파일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네 대가 세트인 클래스룸 키트가 슈퍼트랙에 이제 공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4대 기준으로 해서 얼마 하여튼 이 한 대, 여기 지금 요게 고키트잖아요. 요거 한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을 요거 2대를 사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 2대를 사실 수가 있어서, 근데 2대인데 4개가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요 고키트 2개를 사시는 가격에 이 클래스룸 키트로 해서 4개가 세트인 그 세트가 패키지가 지금 저희 비대면 바우처 있잖아요. 거기에 상품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리셀러 분들이 계시면은 요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랄까요? 이 확장 실드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냥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네, 원래는 고키트가 세트인데 고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한 대 가격에, 그러니까 요거 2대 가격에 요거 4대예요. 이 키트가 그냥 요 고키트가 있는 게 있고 한 대가 이제 세트로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단품인데 이 단품이 4개가 세트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클래스룸 키트라고 새로 이제 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 다시 제가 PPT 지금 요 앞부분 보여드렸죠? 이렇게 앞부분을 보여드렸어요.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 이 메이크블럭 측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 할로코드를 보완한 제품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제 어떤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로코드 2가 나오나 보다 그러면서 그때 할로코드에 없는 기능에 대해서 이런 거 보완해 주세요 하면서 리스트를 쭉 해서 보내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할로코드에는 스피커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말 인식이 없다. 또 뭐였죠? 빛 센서도 있으면 좋겠다. 또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 파일을 보면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자, 항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상세 사양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튼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지금 조이스틱이 일단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어떤 방향키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조이스틱도 이제 가운데를 누르면 버튼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AB 버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일단 스피커가 그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 실드를 장착을 했을 때 조금 둔탁하게 들린다 하면은 확장 실드를 빼시고 그리고서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장 실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로드를 시키고 바로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냥 휴대해서 어떤 기능을 시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에 그 할로 코드에 썼던 엠빌드 모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값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값이 나오려면은 엠빌드 모듈을 쓰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 아두이노 센서를 이용해 보니까 0, 1 값은 잘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값을 이제 그 약간 그 뭐죠? 수치로 계산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확장 실드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엠빌드 모듈을 쓰시면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 그리고 또 LED 스트립 같은 경우도 잘 그 구동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양을 보여드릴게요. 사양. 자, 사양은 기존의 할로 코드와 흡사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있죠? 한번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게 다를까요? 케이스, 케이스, 스피커. 맞습니다. USB C 타입. 기존의 할로 코드는 무슨 타입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요즘 핫 트렌드죠, 트렌드. 보통 5핀 말고 C 단자가 라즈베리 파이 그 4 버전에도 이 C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왜인지는 왜일까요? 저도 이제 아직 그게 왜 C핀을 선호하는지 저도 아직 그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왜 요즘에는 다 C 단자로 들어와 있는지, 뭐 안정적인 그 전압 공급이 좀 더 안정적일까요? 고장이 좀 덜 날까요? 상하 반전이 없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맥 버전도 맥북 같은 경우도 다 C 단자잖아요. 보면 스마트폰과의 연결 가능성. 근데 요거는 스마트폰하고는 연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앞뒤가 없어서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고장률이 좀 덜하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이 왜 이 C 단자를 사용했는지. 전원 공급 안정성. 그거는 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범용성에서는 조금 기존의 게 더 범용이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어떤 게 더 범용일지 조금 이제 거기서도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얘는 그 할로 코드가 보드가 다 노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사이버파이는 전부 다 케이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쓰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단자가 일단 노출이 된 부분이 없어요. 새로 나온 디지털 기기들이 모두 C타입. 그러니까 새로 나온 그 디지털 기기들이 왜 C타입일지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또 주목받아야 될 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일단 앞부분에 전면에 등장을 했다는 데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그냥 일반 글씨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디스플레이에다가는 그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풀 컬러예요. 소형 컴퓨터처럼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아직 이제 이게 101.44인치라서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확장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좀 해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프도 사용이 가능해요. 네.
자, 제가 지금 막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랫폼을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 지금 보면은 아래에 보시면 또 사이버파이 이제 마이크로비트랑 또 비교를 해놨죠. 지난번에 이제 할로코드도 마이크로비트랑 비교를 해놨었는데 이번에 사이버파이도 마이크로비트랑 또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그 마이크로비트가 워낙에 이제 그 범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사이버파이의 장점을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업로드 모드와 라이브 모드를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이버파이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이썬도 이제 그 어떤 뭐죠? 그 엠블럭에 있는 파이썬 에디터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뮤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뮤라고 이제 그 마이크로 파이썬 쪽에서는 가장 범용으로 사용하는 그 플랫폼인데요. 그 뮤도 이제 그 사이버 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엠블럭, 블록 코딩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탁월한 교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번에도 조금 인상적으로 봐주신 영상을 하나 오늘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게임하는 거. 네. 네네네. 지금 화면에서 지금 파이썬으로 게임을 구현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죠. 네, 그래픽으로 지금 이제 구현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지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걸 봤는데 그래도 이제 이 메이크블럭에서 만든 홍보 영상도 한번 봐주면 좋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미처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던 홍보 영상을 한번 소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is CyberPi, a networkable microcontroller designed for teaching. 네, 잘 보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기능인가요? 지난번에 그렇죠. 할로코드에 있는 센서가 다 붙고 나서 아두이노 센서도 지금 확장 실드를 이용하시면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렬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할로코드가 8대까지 붙어요. 센서가. 그런데 이 사이버파이는 10대까지 붙습니다. 센서가 10대까지 붙어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10대까지 붙이면은 과연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요 사이버 OS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요. OS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제 그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OS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원이 그러니까 확장 쉴드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존에 우리 할로코드에도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면은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 카메라라던가 모터 부분 그리고 이 그 두 개 S1, S2라고 써 있는 이 단자, 세 개에 있는 단자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포켓실드를 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면 서버 말고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있죠. 그렇죠? 뭘까요? DC 모터인데 얘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어쨌든 단자가 그 우리가 지금 사용 중인 여러 가지 그 아두이노 그 액추에이터를 보시면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데 2대의 이제 바퀴를 쓰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이버파이를 쓴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RC카. RC카가 가장 이제 좀 더 할로 코드보다는 뭘까요? 좀 약간 고급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스피커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할로 코드 되긴 됐어요. 할로 코드 되긴 됐는데, 요 사이버파이 같은 경우는 스피커, 그리고 LED, 또 디스플레이, 빛 센서, 또 뭐죠? 모션 센서. 인터넷 연결이 그냥 이 안에서 돼요. 안에서도 이제 세팅을 한번 해두면 인터넷이 연결되면 바로 또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부분도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근데 제가 지금 도입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금 뺏었네요. 지금 빨리 예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2번째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이거 했던 내용이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